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한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뭐 추석 연휴 얘기하고 싶은데 개장해가지고 바로 그냥 전략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약간 지금 야간 선물 빨도 좀 있고 필반이 3거래일 동안 나스닥이랑 거의 보합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눈치 보기 흐름이 나타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VOE 밤 8시 그다음에 21시 30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니까 그거 봐야 되고요. 그다음 다음 거래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오에 보유제에서의 이런 금리 정책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보고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 새벽 3시부터 또 다 인터뷰까지 봤는데 파월은 좋게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되게 애를 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화 과정이 일부 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안심하고 많이 오르기는 어렵다. 그렇죠. 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 개장 전략. 네, 그 시장에 순응한 페드, 한국은 어떨 것인가 그 퀘스천이고요. 하지만 저는 대충 예상했던 흐름대로 나왔고 반응도 예상했던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서 한 섹터 빼놓고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미국장 그 9월 12일, 13일 대비했을 때 언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만 보고 싶은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2일, 13일 대비했을 때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거 대비하면 오늘 어느 정도 우리가 오를 것인지 아니면 보합을 끝날 것인지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은 미국보다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언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합권에서 아니요, 그 wag이 아니고 9월 12일 날 대비했을 때는 이거 한번 보시면은 다우하고 S&P는 클리어하게 오른 상태고요. 오늘 약간 그 차익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컷을 예상을 좀 한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그 물량이 나와서 마이너스 됐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게 9월 10일이에요. 10일이라는 거는 목요일이죠. 우리는 이 숫자까지 봤죠.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이 숫자 못 본 거잖아요. 네. 다우는 0.99%, S&P는 0.4%고 나스닥은 그대로고 필반은 빠진 거거든요. 이제 섞여 있기 다 다르니까 뭐 어느 섹터나 아니면 그 코스피 코스닥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요 중간 하면 0.5% 정도 플러스 이상이면은 그냥 선방 내지는 그냥 따라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이한 거는 그 러셀 2000 아시죠? 걔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 9월 10일부터 지금 사이에 모르겠습니다. 네, 3.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뭘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9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0.5% 플러스, 코스닥이 1% 플러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하이닉스가 6%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도 0.8%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아까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한 1, 2% 오르면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지키고 있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대신에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 오르고 있고요. 삼바가 2.8% 오르면서 101만 원 돌파했습니다. LG엔솔도 2% 오르고요. 셀트리온도 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삼성물산, 네이버도 오늘 1% 오르고요. SDI, LG화학 뭐 등등 오릅니다. 삼성생명 4% 플러스로 시작하고요. LG전자도 4%, 3.5%, 크래프톤 3.4%. 사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빼면 전부 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은 더 크게 오르는데요. 알테오젠이 6% 상승이고요.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이렇게 다 1%대 상승. 리가캠바이오가 5.1% 상승이고요. 삼천당제약이 2.5%, 휴젤도 2%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아참 본부장님 눈에 띄는 섹터 있을까요? 네, BBIG 결국엔 계속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눈에 띄는데 이거 변압기 쪽이 좀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변압기 쪽이 JP모건에서 9월 17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TP를 제가 적은 게 어디로 갔지? 아무튼 TP를 좀 올렸습니다. 30% 정도씩 다 올리는 좋은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거기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LG전자랑 LID 넥슨 이제 신문 들고 왔는데 뭐 저평가로 매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확실히 CDMO 쪽 그리고 RTO젠이 강한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이 좀 남아있는 모멘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최대 수혜를 받는 쪽이 이쪽이니까 수급이 좀 쏠리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일단 좀 과하게 빠지고는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결과적으로 떨어지고 일단 빅컷 이후에 이제 쏙3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의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심 자체가 반도체는 안 되나 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반도체가 계속 안 좋으면 수급은 좋지 못할 거고, 지수도 결과적으로는 초반에는 세도 결국엔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뒤집어 엎는 것들이 필요한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한 거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쪽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전날까지도 25bp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50bp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거기에 맞춰서 저도 조금 더 초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바뀌어도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이제 매수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바뀔 뿐이지 이제 뭐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유지를 한다라는 거고, 이전에도 그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네. 당분간 주가가 좀 횡보하긴 했었어요. 횡보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던 사례가 2017년, 2021년 이 그랬거든요. 올해도 요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좀 단기간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대형주는 괜찮을 것 같고, 소부장은 너무 쉽게 접근하셨다가는 저는 이건 대응이 어렵게, 왜냐 하락폭이 크면 매수를 해도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형주와 소형주의 전략을 달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개장하고 분봉으로 보면은 2분 정도 빨간불이었다가 쭉쭉 떨어지면서 지금 마이너스 0.4%까지 온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0.5% 플러스.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하이닉스 오늘 8% 빠지네요. 네네. 8% 하락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 그 모건 스탠리 발이죠. 네, 볼까요?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급 과잉. 네. 그 여러 가지인데, 예, 그 일단은 모건 스탠리 그 하이닉스 하기 전에 마이크론부터 볼게요. 네, 어떤 것이 마이크론이야?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론은 26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정확히 일주일 뒤네요. 목요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근데 얘네가 컨센서스가 EPS가 1불 10일입니다. 낙관적인 전망은 1불 20입니다. 네. 최근에 약간 떨어졌죠. 약간 떨어진 거는 얘네는 뭐죠? HBM 스토리가 애널리스트가 이걸 바이를 하는 애들은 그걸 주장하지만 네. HBM의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캐파도 작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익의 드라이브는 뭐죠? 일반 레거시들이네요. 휴대폰하고 PC 이런 쪽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닝 컷할 때 가장 큰 원인이 지난 4주간에 그거였잖아요. 사실 HBM이 아니고. 그거가 조금 반영된 게 약 10% 정도 최근에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 쉬는 동안에 리포트가 따로 나왔는데 그렇게 어텐션 안 되는 게 하나, CT에서 어닝을 많이 낮췄습니다. 89센트. 컨센서스가 1불 10인데 90센트면 얼마죠? 몇 퍼센트예요? 한 20% 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뺀 거랑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그 지금 오늘 다시 빠졌고 이게 뭐 4%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쳐가지고 헷갈리긴 했는데 네. 오늘 좀 빠져서 지금 대충 87불, 88불 될 겁니다. 89불, 90불 안 되는 게 대충 PER 7배 수준이에요. 뭐 기준으로? 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내려가면은 7배 초반보다는 7배 초중반 올라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그 7배라는 숫자가 이게 참 여러분 그 반도체 오래 하신 뭐 저 후배도 있고 저도 그렇고 최근에 하신 분도 그럴 텐데 7배 초반이라는 게 눈에 붙이면 눈에 코에 거치면 뭐 코 귀에 거치면 그게 맞아요. 네. 어떨 때는 더럽게 싸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불안한 PER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닝이 있으면은 7배도 비싸다고 얘기할 것이고 이 경기가 좋고 뭐 난리치면은 700 이거 안 사고 뭐해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숫자입니다. 어쨌든 지금 목표 주가는 가장 낮게 삼성 그 마이크론을 해서 67불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90달러인데 67불이면 셀이잖아요. 네. 그렇죠? 125달러도 있고 그러면 PER이 7배인지 10배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라 그러면은 모건스탠에 틀릴 수도 있고 조금 빨랐을 수도 있고 걔네 행태를 봤을 때 과했을 수도 있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다 알겠는데 그거는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돼봐야지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이익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고요. 우리한테. 네. 두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얘네 HBM이 원래 3개월 전에 몇억 달러 한다고 그랬고 이번 분기에 내년에 몇십억 달러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톤은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전반적인 거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내려간 게 과했는가 아니면 과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판결이 이상하네. 그 판단이 대부분 이때는 다 가려질 것 같아요. 이런 상태였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뭐 윈터 룸스 더블 다운그레이드 투 언더레이트라고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그때 낸 거잖아요. 이게 된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올해 실적은요.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우리 증권사 그 국내 하우스보다 더 높습니다. 올해 더 높아요. 내년이 확 내려갑니다. 근데 이 숫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10분의 1로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이 캐시는 뭐냐면은 서플라이가 적정하게 많이 올라가면 굿이라는 게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 있게 나름대로 좀 올라오면은 그러면 이제 수요를 따라잡을지도 모르겠다 내년에. 빌리브는 아니에요. 마이트도 아니에요. 쿠드도 아니에요. 메일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단어에 overstate라고 있거든요. 과장된 디맨드라는 건데 이건 사실 얘네도 몰라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측한 거죠. 어쨌든 피크가 만약에 4, 4분기나 1, 4분기라 하면은 4, 4분기, 1, 4분기 숫자가 지금 올해 3, 4분기 이익 천만 6조 8천 7조 이거 관계없이 뭐 12조 나오는 게 아니면은 좀 조심할 가능성 계속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리포트 정도는 됐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P가 얘네가 얼마야?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 되면은 지금 16만 원인가 15만 원이잖아요. 12만 원 되면 5.3배예요. 지금 높겠죠. 현재 주가는 오늘 빠졌지만 지금 7배 정도 되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마이크론을 제가 7배 얼마라 그랬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우리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7.2배거든요. 이 친구 예측 기준으로. 내년도 예측 기준으로. 그럼 내년도 예측 기준으로 22,500원이라는 게 증권사 평균보다 분명히 낮긴 낮는 건데 내후년 건 잊어버리더라도 이게 내려가는 트렌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몇 개월 후에 확인이 되기 전까지 이 PER이 얼마 전과 7.2배라는 숫자가 엄청 무너지지 못할 숫자냐 아니면 이것 빠지면 더럽게 싸다고 들어가야 할 숫자냐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자체적인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아닌 상대적인 것도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에서 저런 반도체 하이닉스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고 목표 주가를 12만 원 정도로 하향했고 공급이 원활한데 수요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내후년도 실적을 후려쳤고 지금 하이닉스 7% 8% 마이너스로 요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의견에 저는 이제 저걸 보면은 모건 스탠리 쪽은 경기를 어떻게 앞으로 예상하느냐와도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본다면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경기 침체일 거라는 좀 과도한 상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제네뷰가 이상한 게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안 좋게 얘기하고 TSMC나 이런 거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안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17년도랑 21년도 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보고서 나오고 주가 추이를 보면 당분간 빠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17년 이후에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었던 2년 연달아 이제 50조 이상씩 나왔으니까 되게 잘 나왔고, 그다음에 21년도 때도 결과적으로는 결과적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그 얘기가 맞긴 했지만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리포트에다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다 해서 말을 또 돌리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 모건 스탠리라는 이 기관은 어느 정도로 신뢰를 하느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쪽 기관에서는 TP 여전히 유지하는 데도 있고 실적 전망치가 정말 밴드가 지금 이렇게 막 넓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의 주가 추이라면은 사실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HBM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하이닉스를 과연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지금 하이닉스 쪽이 90%,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과연 다른 쪽에서 다 케어를 할까? 그걸 다 빼고 봐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서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 리포트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업이익은 뭐 제가 이쪽에서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가 리포트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거 너무 과하게 좀 우리나라의 평가를 너무 박하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치면은 TSMC도 좀 어느 정도는 그거에 맞춰서 TP를 낮추거나 아니면 성장치를 좀 떨궈놔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만 너무 박하게 해석을 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다시 조금만 돌아와 볼까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나 하이닉스, SK스퀘어, 한미반도체 여기가 제일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8%, 7%, 6% 이렇게 하이닉스, 스퀘어, 한미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아까 보노님이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HD 현대일렉트릭 여기가 8% 올라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올라서 104만 원. 104만 원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국조선해양이 4% 오르고요. 여기 중형주 중에서도 조선이 제일 강합니다. 이런 종목들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효성중공업, CS윈드 이런 애들도 6%, 4%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강한 거는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리가캠바이오, HK이노엔 이런 애들이 5%에서 7% 정도 플러스로 시작하고요.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 테크윙, 뭐 PSK홀딩스, YC, 원익QNC, 하나머티 3%에서 7% 정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코스닥에서 14% 오르네요. 바이넥스. 조금 쉬었죠, 약간. 그동안. 이런 종목들 괜찮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희 본부장님 뭐 보이시는 자료 하나 섹터?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네. 잠깐 뜬금없지만 네. 뻔한 얘기 말고 요거 한번 봐주셔. 예, 네. 예. 이게 우리 미국에 이런 거는 우리가 서베이 못하죠. 이거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놈들이 하는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9월 6일에서 9월 10일간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200 몇십 명을 대상을 했습니다. 여기 뭐 5천억 운영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몇십 조 이상 하는 사람들한테만 서베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잘하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무브먼트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후행적일 수도 있어요. 처음 말씀드립니다. 이 서베이를 지금 했다 해서 이것이 얘네들이 앞으로 행동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걸 보고 나서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0m 했더니 향후의 경기 침체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52%는 향후 18개월 내 경기 침체는 예상한다. 더 구체적인 설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반반 치킨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밑에부터 내려갈게요. 가장 테일 리스크 꼬리.
내가 올라가는데 꼬리를 잡아 당기는 게 테일 리스크잖아요. 네. 예,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도 경기 침체 확률 반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큰 거는 경기 침체가 40%가 경기 침체 넘버 원. 가장 큰 리스크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정학적 갈등.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느냐가 이제는 오늘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혹시 가속화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가. 그것도 한 20%. 이거 하면 60, 80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요건 둘째치고 가장 리스크를 꼽긴 꼽았는데 뒤에 따르는 게 뭐죠? 요거. 미국 선거하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별 관계 없어 리스크가. 한쪽이 다 쓸어가는 거. 레드 웨이브, 블루 웨이브. 한쪽이 다 쓸어가면은 그건 리스크다. 한쪽이 다 쓸어가면. 네. 근데 한쪽이 다 안 쓸어갈 것 같으니까 그 리스크로 꼽힌 것을 뒤에 있다는 놓았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얘네들도 AI 버블에 대한 그 리스크를 보는 사람은 5% 뿐이었어요. AI 버블이 테일 리스크, 경계 침체나 인플레 가속이나 지정학적 갈등으로 봤을 때의 중요도는 가장 뒤에 났어요. 가능성 측면에서. 그리고 그 가능성이나 아니면 리스크를 꼽는 사람들이 일당 싹쓸이 웨이브와랑 비슷하게 봤어요. 일당 싹쓸이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별로 없다고 보죠. 상원, 하원. 그거랑 비슷한 정도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키는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중간에 한번 보실래요? 읽어주실래요? 기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응답은 1년 내 최저. 봐요. 경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술주금, 나발이고 뭐 자동차가 다 중요해. 근데 리스크는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하는 AI 버블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응답은 지난 1년간 그러니까 매번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데이터가 먼쓸 리는 없지만은 최저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해석이 가능할까요? AI가 버블은 아니지만 종목들이 비싸긴 비싸다. 첫 번째 그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AI 버블이라는 논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느 누구도 지금 못할 수 있어요. 마치 경기 침체가 반반 치킨이기 때문에 3개월이건 6개월 지나가봐야 알듯이 어쩌면 이건 더 지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갑론을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응답이 최저라는 건 뭐죠? 비싸서 아니면 무슨 이유든 간에 불안해서 뭐가 됐던 간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얘네 포지셔닝은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후행적이라 하면 이미 팔았고 그럼 이것이 만약 진짜 버블이 아니고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오면은 다시 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후행적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일파만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돈 많이 굴리는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적게 본다고 지금 응답을 했지만 이미 이 주가 수익률이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모멘텀이 됐던 아니면 다른 섹터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됐던 여기서는 일단은 멀어진 상태. 지금 포지셔닝은 별로 없다. 후행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서베이가 9월 초에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기술주 관련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냈더라 대부분이. 근데 왜 AI가 버블이라서 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중 축소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라는 그런 의견. 근데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반반이라서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또 많이 빠졌다고 다시 또 담기도 애매한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추석 연휴 지금 이제 개장 상황은 받고 한 25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FOMC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반응도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금투세가 24일 토론회에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두 분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시나리오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추석 전에 우리가 방송하던 때랑 지금 빅컷이 나왔을 때 스탠스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좀 먼저 궁금하거든요. 하셔도 되고. 본원님 먼저. 네, 뭐 저는 똑같아요. 네, 반도체는 이제 매수의 방식만 조금 다르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휴 전에는 이제 BB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랑
그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바이오 쪽은 CDMO 쪽이랑 알테오젠 뭐 많이 볼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런 종목군들 그냥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은 오늘 이제 리포트 빨로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연속성을 갖는지는 조금 이평선이 달라지는지 봐야 되거든요. 뭐 산업은 너무 좋지만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은 조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저는 뭐 기존에 계속 말씀드려왔던 그 BB 그리고 요 이제 반도체 요 세 가지 그리고 현금 요 네 가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석 전에는 빅컷이 나오면은 조금 전략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매수를 원래는 이제 계속적으로 추적돼서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빅컷이 나오면 하방이 사실 조금 더 크게 열릴 수 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제 거에는 다 적어놓긴 했지만 2차 밴드로 잡아놓은 가격대가 있어요. 그거까지 내려갈지 안 갈지 좀 보고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회복 탄력성이 좀 둔화가 됐으니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는 저는 진짜 지금 가격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현금을 다 쓰고 나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보는 방향으로의 투자 전략을 바꾸는 거지 기존에 바라보고 있었던 지수단 접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지수 ETF 요거 세 개로 하는 거는 뭐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과 CDMO 그거 뭐 전략 변함 없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변함 없고 현금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네 그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네. 김정현 본부장님은요? 좀 긴데요. 네. 차분히 들으실 수 있으면 한 7분 주면 하겠습니다. 7초 주면 안 할게. 시간이 없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저기 그 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하고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변압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게 자동차 이렇게 말씀드렸고 맞죠? 그리고 아마 제가 2차 전지는 트레이딩 업 정도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 그대로인데요. 근데 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제약바이오하고 저기 뭐지? 뭡니까? 화장품. 그걸 둘 다 오버웨이스를 지금 제로거나 10%인데 30%로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하고 화장품 그대로고 그 변압기하고 자동차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2차 전지는 트레이딩 이렇게 가집니다.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런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하고 금투세가 결국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텐데요. 기준금리 인하는 빅컷에 대한 시장 요구에 페드가 순응을 했습니다. 네. 하게 된 거는 늦지 않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늦지 않기로 결정한 거고 한국도 그러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 24일 날 하는 입장에서 원래 제가 2,430, 2,550은 금투세를 그래도 연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있잖아요. 그걸 반영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올라갈지 좀 빠질지 아니면 얼마나 올라갈지는 제가 시나리오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네. 금투세 결정 있고요. 근데 금투세 결정이요. 이거 한다고 미룬다고 해갖고 이것 네. 때문에 100포인트 올라가는 포캐스트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바닥을 자 2,400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실히 해준다 이런 측면입니다. 한 네. 50bp고요. 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50bp 빅컷 순응을 했는데 현재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들은 한 50%고 나머지는 30%고 약게 하잖아요. 컨센서스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거 뭐 소용없죠. 다시 내려가는 거죠. 저는 이 우려가 단기적으로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BOJ 액션인데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잖아요. BOJ 하잖아요. 금요일. 빨리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이거 역시 이 올라가는 흐름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지켜보는데 저는 금투세 빼고는 다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섹터는 그런 섹터 위주로 간다고 보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렸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전략 있잖아요. GDP. 내년 포캐스트가 원래 포캐스트가 낮아지지 않았어요. 이런 측면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잘해보겠다는 건데 믿을 수는 없죠. 이 정도 다시 넘어가면 되고 쭉쭉쭉 넘어가서 일단 이럽니다. 그래요. 2,450에서 2,430에서 2,650이 얼마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올라가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0bp하고 25bp하고 25bp에서 올해 100bp하고 내년에 100bp하면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FOMC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되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경우 그러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경기가 안 왔을 때 상승하죠. 근데 주의하실 것이 평균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또 녹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기 침체 안 온다 하더라도 네. 전반적인 미국 증시가 뭐 15% 20%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그때는 내려갈 확률이 한 80%고 올라가는 20%니까 신경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상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올해까지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보다는 아닐 확률이 있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상승률이 10% 15% S&P 기준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이 분석도 사실은 약간 신경을 씁니다. 아까 블루 웨이브나 레드 웨이브 어느 한쪽으로 확 올라가지 않을 그렇게 될 가능성이 6%라 그랬잖아요.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 마치 AI 그렇게 안 보듯이 해리스가 되면은 법인세 이슈가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재정 적자 이슈가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이게 올해 이슈가 될지 내년도 이노그레이션 하고 6월 이슈가 될지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깔아먹을 요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아니고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10% 20% 무작정 올라가 이걸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아주 높지 않다라고 보는 이 흐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스피 전망해 드렸습니다. 금투세 연기가 기대를 있는데 금투세 연기가 불확실해졌어요. 2430, 2650에서 내려갑니다. 2600 못 갑니다. 금투세 연기 불확실하면 못 갑니다. 50bp 무슨 개소리 하더라도 못 갑니다. 2400 희망입니다. 됐죠? 자, 금투세 연기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기대가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 50bp 했지만 그렇게 안 날 것 같아요. 최소한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 당분간 그러면 저는 2700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상 안 보내드릴게요. 금투세 연기 가능성이 아주 우회적이 돼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아직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2700 중후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포캐스트는 이번 주 말에 됐을 때 BOJ가 특별히 없으면은 2730, 2750까지는 내다볼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BOJ 액션도 봐야 되니까 어느 시점에 그거를 볼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끝. 두 분한테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아까 그거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떤 거? 금투세 유예 에다가 시나리오? 50bp B컷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2740 정도로 상단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요거죠?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요건가? 사실은 요건가? 하여튼 이거 뭐가 됐든 네네네네 요거 말고 다음 거 네, 좋은 시나리오. 금투세 연기 가능성이 우위에 있는 시나리오 50bp B컷은 했고요. BOJ는 인상 안 하고 네, 경기 침체 확률은 30% 이하 정도. 요게 지금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아닐까? 희망이죠. 희망이 좀 들어있죠. 현재로서 내일 모레 다음 주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더 길게 보면은 아까 하이닉스가 너무 과한 거냐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과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과할 수도 있어요. 네네. 이론적으로는. 근데 다음 주 정도에 일주일 상관이잖아요. 어디 시점에 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거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사실 오늘도 모건 스탠리가 저렇게 만약에 리포트를 안 때렸더라면 그래도 오늘 조금은 올라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1% 가까이 오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 7.7% 이렇게 떨어지면 금투세 연기가 됐건 뭐가 됐건 50bp의 B컷이 나와서 뭐 미증시가 오르건 환율이 안정적인 건 이걸 떠나서 이제 또 반도체 후드를 패면서 지수가 내려가면 나머지 종목들도 갈 것도 같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2700이 갈지 2730이 갈지 결국 2700을 못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건데 이걸 얘기하려면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오케이. 일단은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일단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자면 저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2700을 가고 못 가고 그거는 또 디테일에 달렸다. 아니 요게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짧게만. 내일 사실은 제가 김원장 기자님 하시는 거 네네. 내일 저녁 때 6시 반에
출연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한 20장 준비한 거 하는데 그때 듣고 싶으면 다 들어오세요. 네. 삼성전자에서. 좋습니다. 네. 무조건 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 이거는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거. 내일은 좀 다른 얘기고 삼전이 아웃퍼폼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대비. 위에 세 가지는 스스로 하는 거고요. 밑에 두 가지는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적인 거죠. 스스로 하는 거는 지금 실적이 지금 10조, 11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 3분기 실적이요. 그렇죠. 내려가서 20% 내려가서 10조, 11조 하잖아요. 10월 초에 나오는데 4분기 실적 전망이 13조, 14조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주가는 바닥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만 200원 되면 바닥이라고 1.08 이하 빠지기 쉽지가 않거든요. 바닥이에요. 근데 10조 맺혔는 게 이게 4분기도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AI 아까 AI 논란 있잖아요. 그 관계 없어요. AI 논란 관계 없이 주가가 안 갈 수 있어요. 네.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빨리 못 올라가는. 아까 지금 그런 우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실적이야. 두 번째, 이 마이크론도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 캐파가 얼마인데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하기만 하는 거 하라고. HBM3 12단 코를 확정하면은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10,000원 정도나 8,000원 정도, 10,000원은 지나갔고 한 5,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스스로 가는 거. 세 번째, 이번 실적이 나빠진 것 중에 뭐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외국인들이 파는지 아세요? 레거시가 문제 있다는 거. 네. 플러스 파운드리. 파운드리에 개실망을 했어요. 어. 그게 커요. 파운드리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셋 중에 두 개 나오면 주가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두 개 해결되면은 아마도 10,000원 정도는 그냥 올라갈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해결 안 되면은 주가가 바닥은 잡는데 얼마나 올라갈지 알지 못해요. 그다음에 스스로 안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웃퍼폼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빅컷 없이 천천히 일어나면 빅컷을 안 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면은 대형주가 버팁니다. 이건 지나갔죠? 맨 마지막으로 금투세 연기 폐지 없이 그대로 시행해버려요. 그럼 뭐 되죠? 다른 주식 우수리 빠질 겁니다. 그러면 이미 빠진 삼성전자가 아웃퍼폼할 겁니다. 만족스럽지 않죠?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 5가지 정도의 범주 안에 대충 들어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저 요소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은 좀 국장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확히 보면 삼성전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을 특별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순히 6만 원이 바닥이냐 7만 원이 언제 가느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 몇 시죠? 내일 6시 반. 6시 반에 30분 김원장 하기로 기자님 했습니다. 네. 저녁 라이브죠? 퇴근길 라이브. 네, 퇴근길 라이브. 보노님한테도 같은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를 그러니까 금투세 때문에 투심 안 좋아서 못 가고 엔캐리 때문에 환율도 걱정돼서 못 가고 또 AI 버블론 때문에 못 가고 경기 침체 때문에 또 못 가고 이번에는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저런 윈터 이즈 커밍 반도체 안 좋다 레거시도 안 좋고 한국 반도체는 뭐 같이 더 안 좋다 공급 과잉 뭐 이런 얘기로 또 빼버리면 물론 개별 종목을 잘 잡으면 싸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야 타율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런 걸로 계속 이제 밀려버리거나 반영이 저렇게 된다면 시장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시가총액 26%가 날라가고. 네, 시가총액을 저 반도체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아무리 옛날만큼 지위를 못 갖고 있어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20%가 넘고 특히나 외국인의 이 집중도는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결국엔 움직여줘야 종목이 산업이 당연히 아웃퍼폼 할 수 있죠.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산업군들은 반드시 있죠. 근데 그 길이가 그렇게 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처럼 지수가 이렇게 2,800대 못 갔으면은 변압기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빨리 못 올라왔어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이렇게 못 올라가죠. 지수가 받쳐주는 힘이라는 게 되게 커요. 왜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가 도합적으로 막 24조, 25조 나올 때는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막 갔어요. 근데 요즘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전처럼 돌아와 버리니까 잘 안 가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좋은 게 있어도 가다가 말고 순환매도 돌면은 또 빼고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댓글창에서는 뭐 제가 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건 지나가봐야 아는 거죠. 지나가봐야 아는 거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돈을 더 많이 넣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좋은 얘기가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00대 들어가셔서 재미 많이 보셨어요? 그때 뭐 당장이라도 3000 갈 것처럼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럴 때 재미 못 봐요. 그리고 그 축제 분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내가 대응을 빨리 해야 돼요. 오히려 지수가 높을 때 단타를 치는 거고요. 지수가 낮아질수록 이제 매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정리하고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자고 얘기했었던 거는 밑에서 포지션을 구축하기 좋은 구간이 오면은 당연히 거기서 사서 모으는 거죠. 그리고 특정 라인이 돼서 올라가면은 당연히 파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연속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갖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팔았다가 다시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 얘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때가 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민감한 거는 뭐냐면 딴지 거는 건 아닙니다. 한참 반도체 주가 좋을 때 한 8만 원, 9만 원 요때 한 2020년, 2021년 요때쯤에 똑같이 JP모건인가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윈터 이즈 커밍 반도체 그 얘기를 한참 잘 나갈 때 해가지고 얘네는 뜬금없이 뭔 소리야라고 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리포트를 기점으로 좀 반영하면서 96,800원에서 2년 동안 한 5만 원까지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물린 사람은 지금 최근까지도 존버한 이제 삼성전자 말씀하시죠. 14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윈터 이즈 루밍 또 리포트가 나와 버리니까 네. 그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88,000원 갔다가 내려온 상황에서 네. 지금 62,000원에서 네.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전과 같이 1년 반을 또 존버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만약에 저 리포트가 맞다면 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먹을 모가치가 크면 1년이 왜 중요해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내가 1년 동안 단타 쳐갖고 누적 수익으로 30%가 될 자신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거고요. 이 장기 투자를 좀 묵직한 종목이 떨어져서 사서 모으는 거는 내가 자금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많이 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단타 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돈 벌죠. 근데 그게 1년 뒤에 남아 있냐고요. 보통은 다 잃어요. 단타로 번 거 쉽게 번 건 쉽게 잃습니다. 물론 전문 트레이더는 달라요. 왜냐면 손절도 칼같이 하고 그들은 이제 자기가 어디서 들어가는 타점이라는 걸 잡아놓고 그걸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짧게 쌓아 모아 갈 줄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에 안 죽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를 하는 거고 일반 투자자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뭐 바이오 지금에서 당장 벌 수 있죠. 근데 아마 그것도 있을걸요. 상반기에 번 돈 2,800대 저 그 위에서 절대 사지 말라고 했을 때 많이 사셨잖아요. 거기서 상반기에 수익 봤던 거 많이 잃으신 분들 많을걸요. 벌면 뭐예요? 지키질 못하는데 차라리 이런 종목 묵직하게 모아서 기대 수익률로 한 번에 얻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로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배당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은행 이자만큼은 주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으로 수출 데이터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면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AI 쪽에 대한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거기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 적어도 지금 구간 이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고점부터 분할 매수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분할 매수 못 들어가면은 애초에 투자 성향이 안 맞는 거죠. 장기 투자가 안 맞으시면은 이 얘기를 그냥 걸러뛰시면 돼요. 왜 자꾸 삼성전자를 단타 성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건 이걸 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장기로 포트를 쌓아가고 모아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뭐 바이오도 한두 번 얘기했어요? 바이오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는데 할 거면 그런 거를 치는 건 맞는 거죠. 당연히 금리 인하 수혜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아갔을 때 절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가격 위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지수도 2650 이상으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투자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지수는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수의 절대 라인으로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적어도 유지해줘야 되는 가격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쪽에 다 올라와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시각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삼성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BB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안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모아가는 입장에 당연히 떨어질 때는 주가 1% 2% 빠지면 기분 나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 삼성전자를 누가 단기로 그렇게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자금의 성향, 투자의 성향 요거에 따라서 요거 어떤 종목이나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거 하나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거 그 봐주시겠어요? 김장훈 본부장님. 오르신 말씀에 어. 동의하고요. 그 일단 다른 얘기 좀 비슷해요.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하시고 전달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하이닉스 바닥, 삼성전자 바닥이 얼마 정도일까? 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 듣고 싶죠. 맞아요. 근데 듣고 그런 싶어요. 얘기하는 순간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 알죠? 왜요? 얘기하는 사람은.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나도 안 해도 돼. 아 그럼요. 밑자 알죠, 본전하는 거 알죠. 밑자 손해야. 밑지면 손해지. 잘해도 본전이야. 그렇죠, 맞죠. 그 말씀드리. 두 분이 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또 여론에 대한 공격이 오케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삼성전자 대해서 얘기하시면 내일 저녁에 들어오세요. 아 제가 오케이. 3일 좋습니다. 정도 그거 자료 만들었냐고 온갖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내일 꼭 와주세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옛날처럼 이게 파이팅. 힘이 있을 때는 이제 저도 그런 얘기했다가 잡혀 들어가. 누구한테 잡혀 들어갔는데 얘기 안 했어. 누구한테가 잡혀 들어가. 아 홍보실이 눈을 아니 몰라. 부딪히고. 10몇 년 전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잡혀 들어가 말이 과했지만은 좀 뭔가 제가 저한테 압박.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저는 당했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저 나이 들고 프리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듣기 어려울 겁니다. 얘기할게요. 어쨌든 오케이, 그거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삼성전자가 아까 HBM 때문에 AI 논란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그게 있는데 네. 아까 본원님 말씀대로 AI 논란이 AI가 뭐 근본적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동의는 안 해요. 오케이. 근데 캐즘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핑계를 많이 하죠. 아까 파운드가 어쩌고 했는데 어쨌든 많이 빠졌어. 네. 지금 오늘 빠지기 전에 금요일 기준으로 PER이 컨센서스가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마이크론하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얘기할 때 얼마나 깔았어요. 7배가 존나 이상한 저기 시츄에이션 했잖아요. PER 이 7.1배가. 네. 아니 언니 계속 빠지면 7배가 싼지 안 싼지 헷갈리고 나중에 헷갈려요. 얘기하고 애매하죠. 그러면 한 20번 나눠서 하면 맞을 수도 있어. 보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제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삼성전자가 8.8배입니다. 지금 컨센서스 이익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8.8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진짜 더럽게 말도 안 하는 주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언제 있을까? 삼성전자 적자 안 간다는 가정에서 얘가 PER 7배 되면은 7배 때 8배 이하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해도 아까 지금 서비하는 그 새끼들도 나 좀 먹어볼까? 들어올 가능성이 제 경험상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 그게 얼마예요? 8.8배였다니까. 8.8배면은 8.8배가 8배 이하로 내려가면 그게 가격대가 얼마예요? 한 주당 얼마예요? 오늘 2.몇% 빠졌으니까 앞으로 얼마 더 빠지면 계산해보면 알지. 모르겠어요. 저 아니, 계산해봐.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금요일에 종가에 8.8배였다. 지 애널리스트 종합한 포캐스트 내년 기준으로. 금요일 날 64,000원일 때가 네. 8.8배. 네. 지금 62,700원이니까 조금 더 내려갔겠지. 얼마 내려가겠지. 몇 배요? 그게 만약 8배 되려면 쉽게 8.8이 8배 되려면 이익이 바뀌지 않으면은 10%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얼추 생각해서 한 그렇지. 6만 원 깨지면은 그렇지. 그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과거에 10년간 연간 저점 PBR이 1.08이었어요. 애널리스트 다른데 어떤 사람은 1.06, 어떤 사람은 1.11 얘기하는데 애널리스트 30년 한 사람들, 20년 한 사람, 저랑 비슷한 사람들 보면 다 이걸 알고 있어요. 1.08 했을 때 그게 6만 1,000원이라고. 아까 내년도 네네. 포켓 똑같으면. 자, 모든 사람이 5만 8,000원 10% 빠지면은 실제 거기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죠. 오케이. 그래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더럽게 어렵게 생겼어. 이건 논란이 있어요. 지금 사도 돼요. 좀 이따 사도 돼요. 하이닉스? 안 살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 네.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이크론이 가야지 얘도 가요. 거지 같은 운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이닉스가 더 큰데 리딩을 안 하고. 한국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거 뭐 금투세 우리나라 왜 개질하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지금 PER 대충 7배 정도 비슷하게 내려왔다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간다고 마이크론 살 사람도 있어. 마이크론 사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 살 수도 있는데 산다고 하면은 봅시다. 얘네가 과거 10년간 저점 평균이
0.97배고 저점, 고점이 2.65예요. 고점을 치면은 내년도 어닝 컨센서스, 아까 모건 스탠리 어닝 말고 우리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어닝 컨센서스가 내려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하면은 2.65배 치면은 그게 18만 원이에요. 그 중간값 0.97 하지 말고 이건 적전할 때니까 이런 일 없잖아. 오케이. 하이닉이 적전하지 않거든. 네네네. 중간값 정도라면 0.97하고 2.65 중간값은 1.8배 정도 돼요. 그렇죠. 1.8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중간값 했을 때 18만 원이고 저점 했을 때가 10만 원이에요. 거꾸로 중간값 했을 때 18만 원이고 저점 했을 때 10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의 경쟁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경쟁력이 HBM 뭐 누가 경쟁에 들어오든 아니면 AI가 진짜 논란이 진짜 나중에 밝혀지니까 AI 내년에 보니까 수요가 좀 예상보다 빠진다든지 뭐 그렇게 돼갖고 아니면 경쟁자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네. 그러면 아마 중간값 경쟁력 지속에 대한 의문이 들기면은 18만 원을 빨리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적자는 아니더라도 과거 이게 사이클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팽개치면은 그게 10만 원 정도 갈 수 있는데 아까 모건 스탠리 걔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적자가 안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낮추고 계절화해서 낮춘 숫자가 12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봤을 때는 12만 원까지는 안 간다.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 TP를 10이 된 거기 내가 때문에 보면서 10만 원까지는 안 간다 하고 저는 베팅해요. 근데 이거 언제 살 것인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야 된 거는 마이크론도 봐야 되고 다른 섹터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누적해 가느냐 이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의 근본적인 건데 삼성은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외국 회사 지금 버리기 시작한 거고 하이닉스는 아직 논란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빠지지만 계속해서 10만 원, 12만 원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저도 꽤 퀘스천업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디가 바닥이냐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그럼 그 바닥을 찍었을 때 어떤 모멘텀으로 다시 언제 올라갈 거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고민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제가 지금 막 시장은 안 봤지만 코스피는 0.17% 마이너스, 코스닥은 0.8% 플러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8%로 누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니케이 일본 증시는 2% 정도 오릅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이 143엔 안 빠져서 그런구나. 39, 143.39. 원달러 환율은 1331원 30전. 오히려 12원 정도 1%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 뭐 항상 징징대서 또 죄송합니다. 니케이도 역시나 많이 빠져서 우리랑 같이 빠질 때는 거기도 반도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뭐 제조업이나 IT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8% 빠지는데 니케이는 오히려 2% 올라요. 이런 거 보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 진짜 깔려고 까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는데. 아직 대만이 아직 안 열렸지? 대만이 열려야지. 대만은 10시 돼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니케이는 2%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 8% 빠지고 뭐 이랬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여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결과적으로는 반대 매수를 하는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특정 가격대로 떨어지면 반등이 나올 텐데 저는 뭐 그 시기가 거의 다 왔다라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일단은 빠지는 거는 미국장에서 반도체 쪽이 결국에는 이제 새벽 3시 전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속술도 뭐 플러스 3%, 4%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로 쭉쭉쭉 밀렸는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외국계 동향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계랑 영국계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좀 손바뀜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들이 좀 바뀌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엔 9월달 동향을 봐야 돼요. 원래는 미국만 팔고 있었는데 그게 영국 쪽이 이번 달에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8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미국과 영국 쪽이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쪽이 계속 팔면 이제 투자 의사결정이 확실히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되게 재밌네요. 이게 사실 개장 전에 나온 뉴스로는 미국이 비컷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1320원 지지하는지 봐야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또 엔달러, 엔캐리에 대한 청산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도 있다. 그 걱정을 사실은 했었는데 엔달러는 또 오르고 원달러도 오릅니다. 12원이 올라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핑계 삼아서 또 반도체가 후드려치고 지수가 같이 빠지는 참 재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 안 했지만 애플이나 엔비디아 말고 또 뭐 있었지? 인텔 이런 거는 주가 흐름이 좀 달랐죠. 네네네. 그럼 오늘 아침이니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 약간 결이 달라요.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은 결이 다른 게 있어요. 좀 다른 것도 있어서요. 오늘 요 1시간 방송을 하면서 죄송한 거는 사실 저희가 전반적인 매크로 얘기나 시장 얘기나 반도체 얘기에 좀 중점을 뒀다는 게 좀 죄송하고 사실은 오르는 종목들 많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삼바나 이렇게 의미 있게 오르는 종목들, 삼성생명이나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크래프톤 등등 한조해 이런 것처럼 좀 금리 인하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러셀 2000이 네. 9월 12일 대비했을 때 우리 미국 장이 거의 큰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오늘 빠져서. 네. 러셀이 3.9% 올랐더니 8% 올랐다니까요.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뭐라는 걸 다 보여준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가 거의 1% 올랐거든요. 그럼 그것도 오늘 반영된 거고. 한국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게 섹터가 그 비중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장을 끌어올리기 정도로 올라가기에는 코스피는 쉽지 않은 거고 네. 자동차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클로징벨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마감 시황 때에는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금리 인하 비컷 맞춰서 갈 수 있는 섹터들 뭐 다른데 컨텐츠 보니까 뭐 건설 이야기도 하고 렌탈 이야기도 하고 바이오에다가 뭐 게임에다가 네이버 카카오 얘기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또 오르는 종목들 잘 정리를 해서 클로징벨 때는 그 비컷 관련해서 우리가 9월달 그리고 10월 초 증시는 개별 종목 개별 섹터로는 어떤 애들을 좀 각기의 전투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신이 없었네요. 왜냐면 비컷이 있었고 추석 연휴 끝나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반도체가 또 급락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요것들이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클로징벨에서는 조금 정제돼서 비컷 관련해서 갈 수 있는 수혜 섹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침엔 투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또 저희 클로징벨에서는 그래도 조금 양심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후 돼서 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클로징벨에서는 웃음으로 오늘 두 분 준비하신 자료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신문을 또 잘 해오셨는데 그리고 자료도 준비하셨는데 못해서 죄송하고 그거 이따가 클벨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아니요 좀 할 도와드리도록 시간 하겠습니다. 없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아침엔 투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